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x는 k라는 직선이 2등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제가 한번 대충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차 함수를 활용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차 함수하고 이 직선의 차로 이루어진 함수 하면은 어떻게 생기죠? 아래와 같은 곡선으로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차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넓이를 2등분하라 했는데 이 차함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이 부분의 길이 두 곡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는 x축하고 이 차함수하고 선분의 길이랑 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차이니까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차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길이는 이렇게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2등분하라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하고 같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점의 좌표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점이고 아래에 있는 차함수에서는 대칭축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구하면 끝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점의 x좌표만 구하면 우리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는 x하고 나타났습니다. 차함수 해주면 마이너스 6x는 0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차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0하고 6하고 나타나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점의 x좌표가 0하고 6인데 이 차함수는 x절편하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칭축 몇이 되겠습니까? 3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K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편안해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점, 기울기가 같게 되는 이 점이 차함수의 대칭축이 되고 이 기울기 같게 되는 점은 0하고 6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만 활용해서도 K가 3인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차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직선 y는 2x 더하기 k가 두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습니다. 선분 pq의 길이가 루트 5일 때 k 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확대해서 그려놨습니다. 확대해서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선분 PQ의 길이가 루트 5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항상 기울기를 활용해서 접근했습니다. 기울기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대 2대 루트 5 하는데 선분 PQ의 길이 자체가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점 P의 좌표 X좌표를 M이라고 하면 Q의 x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m 더하기 1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 m을 대입해서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에도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해서 같다 하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1을 여기에도 대입하고 여기에도 대입해서 같다 하겠습니다. y좌표가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 먼저 m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 P, Y좌표가 같으니까 여기 동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M 더하기 K는 하고 표현되고 오른쪽은 3분의 2에 M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에 M 더하기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M 더하기 2를 대입하면 어떻게 같겠습니까? 점 Q의 Y좌표가 같은 거니까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M 더하기 M 더하기 1 들어가니까 2 더하기 K 하고 표현되고 오른쪽은 3분의 2에 M 더하기 2제곱 하고 표현되고 그리고 더하기 3분의 8이 붙겠습니다.
그럼 이제 변변 빼볼 텐데요.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변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사라지고 왼쪽은 2만 남겠습니다. 2는 하고 표현해보고 오른쪽은 이거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의 m 더하기 2제곱 하고 나타나고 이것도 3 더하기 n분의 2제곱 하기 위해서 3분의 2를 밖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m 더하기 2제곱 하고 나타나고 3분의 8에서 2를 빼주면 3분의 5 하고 정리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1이 한번 남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왼쪽으로 써보겠습니다. 3분의 2의 m 더하기 2제곱은 하고 표현되고 2에서 3분의 5를 빼니까 3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의 m 더하기 2제곱이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m은 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1이 됐으니까 m은 마이너스 2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뭘 구하자고 했습니까? k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맨 위식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나면 마이너스 4 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분의 2가 하나 남고 더하기 1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을 계산해주면 넘어오면 5가 되고 3분의 15 하고 나타나서 k는 3분의 17,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지수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활용했습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과 x, fx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기울기하고 y절편 같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fx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0,0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0이 0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도함수에 0을 대입한 f'0이 되고 기울기 x 곱하기 x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y는 x, fx 이것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떤 점을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1,2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1 대입해주면 f1만 남고 그 값이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은 2구나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선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도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도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 곱함수 미분을 해야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fx고 뒤에 거 미분해주면 x, f'x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기울기가 f1 더하기 f'1 하고 나타나고 x-1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 f1 더하기 f'1 곱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1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끌어오겠습니까? f'0은 f1 더하기 f'1과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0이니까 f1 더하기 f'1은 2구나 라는 정보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f1 더하기 f'1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0은 2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오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f1이 2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2하고 나타나니까 f'1은 0이구나 라는 정보도 얻겠습니다. 다시 한번 얻은 정보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f0은 0이고 그리고 f1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0은 몇이라고 했습니까? f'0은 2가 되고 f'1은 또 0이구나 라는 네 가지의 정보를 얻겠습니다. 3차 함수 미지수 몇 개가 되겠습니까? 미지수 4개인데 4개의 정보를 얻었으니까 3차 함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먼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해주고
F1 대입하면 2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2가 나오려면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2X 해주고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F'X하고 체크를 해주면 3AX 제곱 그리고 2BX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0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0이 2니까 여기다가 그냥 써보겠습니다. F'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2는 2가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0, 즉 B는 마이너스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1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1 해주면 어떻습니까? 여기 다 대입하는 것이 돼서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B가 되는데 2A 더하기 B 마이너스 A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2하고 남겠습니다. 이 A 더하기 2의 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위에 대입해주면 B는 2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F'2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2를 대입해주면 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A 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고 2는 제곱이 돼서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2 곱하기 B는 2가 되고 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런데 A 더하기 B는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더하기 2 이렇게 남겨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8 더하기 2 해서 10을 빼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10번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의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고 A 이하이고 x는 2분의 A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범위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A 점근선이고 여기가 A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fx 보면 주기가 몇입니까? 맞습니다. 주기가 A가 되겠습니다. 주기는 A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이 fx 위에 점 3.5ab가 있는데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5ab 일직선 위에 있고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곡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고 B하고 C를 이어서 삼각형 ABC를 얻었습니다.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AC가 X축하고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C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한 주기만큼 간 것이니까 AC의 길이는 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AC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A여서 우리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넓이 구하려면 이 한 변의 길이만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탄젠트 함수 무슨 함수죠?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OB하고 OA A, B라는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OA, OB의 길이가 2분의 A로 서로 같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삼각형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 OB하고 결정되는 이 점을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제가 D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OBD도 정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1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점 D의 좌표는 2분의 1 A, 0이 되고 어떻습니까?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이것은 절반이 되니까 또 4분의 1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보조선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분홍색으로 칠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점 B의 좌표도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점 B의 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절반이 돼야 되니까 4분의 1 A, 2대 1대 루트 3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A 하고 점 B의 좌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 B의 좌표를 fx에 대입해서 A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점 B의 좌표를 대입하면 4분의 루트 3A는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4분의 루트 3A는 탄젠트 하고 표현이 되는데
a분의 파이에 x를 대입해주면 좋겠습니다.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1 a 해주면 탄젠트 4분의 파이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우리 1인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루트 3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4분의 1 곱하기 a제곱하고 나타나는데 죄송합니다. 4분의 루트 3 a제곱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을 해주면 3분의 16 하고 나타나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4 루트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삼각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아래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함수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개의 함수값을 구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뭘 해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2개 묶고 2개 묶고 항이 4개니까 둘씩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앞에 거 2개를 묶으면 fx의 제곱으로 묶어서 fx 그리고 마이너스 1 하고 남겠습니다. 뒤에도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fx-1로 묶고 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래서 또 합차가 되니까 미리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x-x 하고 나타나고 마지막 fx-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fx는 마이너스 x를 쫓아가거나 또는 x를 쫓아가거나 2를 쫓아간다 라는 뜻을 갖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fx는 마이너스 x, x, 1, 1이라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연속이 되게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의 함수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y는 x이고 이것이 y는 마이너스 x고 이것이 y는 1이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전체 쫓아가도 좋고 또는 이렇게 v자로 쫓아가도 좋고 또는 이렇게 쫓아가도 좋고 마음대로 쫓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니까 이 사이에 함수값들이 몰려 있어야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최소값 0을 가져야 되니까 반드시 원점을 지나주는 그래프를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래프를 만족하게 조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함수값들이 0하고 1, 여기 교점이 여기가 y는 1이니까 이걸 못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1이라는 표시 한번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최소값, 최대값을 가져줘야 되니까 이쪽들을 지나고 그래프가 이러한 꺾인 V자 형태가 되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좀 체크를 해주면 여기 y값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1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1보다 클 때 하고 하나, 둘, 셋, 넷, 네 조각으로 함수가 정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값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3분의 4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f-3분의 4 더하기 한번 다 쓰고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f0 더하기 f2분의 1의 함수값을 읽어오라고 했습니다. f-3분의 4 여기 바깥쪽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함수값은 1 하고 나타나고 f0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2분의 1은 이 사이에 있고 y는 x를 따라가니까 그냥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2분의 3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조각조각 정의된 연속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두 상수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있겠습니다.
그 AB를 이용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fx가 다음과 같고 f1이 40일 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서 y절편을 찾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y절편을 찾아서 서로 y절편이 같게 되는 AB 관계식 접근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닮음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기 조금 불편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로그 함수인데 로그 2x가 되겠습니다. 로그 2x하고 나타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4x인데 로그 4x는 실제로 2분의 1 로그 2x의 함수값의 절반의 함수값들을 갖는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점 A가 되고 여기가 점 B하고 나타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닮음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색을 칠해놨는데요.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의 닮음을 써보겠습니다. 여기 A하고 B 다시 표현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높이는 이 높이의 2배다 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 길이도 이 길이랑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쓰는데 어떤 닮음을 쓰겠습니까? 밑변 대 높이. 밑변 대 높이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변 대 높이 그리고 여기 밑변 대 높이 하는데 이 길이 서로 같아서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 길이 대 이 길이라는 닮음을 쓰겠습니다. 높이 대 밑변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A 대 하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다가 왼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밑변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로그 2A인데 이 길이 같아서 이 길이로 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1, 2 로그 2A가 되겠습니다. 밑변은 2분의 1 로그 2a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의 밑변은 높이는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b대 이 길이 하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b대 그 길이는 2분의 1 로그 2의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항끼리 곱하면 2분의 1 같이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은 지워주겠습니다. 따라서 b 곱하기 로그 2의 a는 하고 표현이 되고 외항끼리 곱하면 a 곱하기 로그 2의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진수끼리 비교해주면 a의 b제곱은 b의 a제곱과 같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a의 b제곱, b의 a제곱이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는 k 하나의 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는 k의 x제곱 더하기 k의 x제곱 하니까 2 곱하기 k의 x제곱하고 남겠습니다. f1이 4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0은 f1 대입해주면 2 곱하기 k제곱 40이니까 1 대입했으니까 2 곱하기 k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k는 20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2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2는 하고 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k제곱 하고 나타나는데 2 곱하기 k는 20이라고 했습니다. 제곱하면 400 하니까 정답은 800이 되겠습니다. 13번은 로그 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다음과 같이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 VT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절대값 VT DT가 2라고 했습니다. 속력을 정적분했더니 2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점 P의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가 2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그누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 VTDT가 0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0에서 1까지 위치 변화량이 0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VTDT에 부정적분 XT가 있으니까 실제로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 VTDT 하고 써주면 부정적분이 XT가 되니까 X1 X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 대입해도 0이고 0 대입해도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치 변화량은 0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제가 여기 또 같은 색으로 밑줄을 쳐놨는데요. 0에서 1까지 위치 변화량이 0인데 움직인 거리는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점피가 이렇게 돌아서 방향을 한번 바꿔서 다시 0에서 1까지 같은 위치로 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움직인 거리가 2라는 뜻이고 또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처음 위치에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속도가 0이 되는 점, 즉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점이 적어도 하나, 둘, 이렇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 속도 함수가 0 되는 곳이 하나 또는 2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에 맞게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위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0, 여기가 1 극대점이 있거나 극소점이 있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극대, 극소가 2개가 있거나 2개가 있는 경우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습니까? A가 양수인 경우만 그렸는데 A가 음수인 경우도 뒤집어져서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가 양수인 경우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함수도 여기가 0하고 1, 여기도 0이 되고 여기가 1, 여기도 0, 여기가 1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속도 함수 0 되는 곳이 0하고 1 사이에 하나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위치 변화량은 0이고 움직인 거리는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적분 값은 0이고 이 넓이를 더하면 2다 라는 뜻이니까 실제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들은 각각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노란 부분을 2개를 더하면 1이 되고 여기 분홍색이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교점을 K라고 해주면 0에서 K까지 정적분한 값이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은 하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0에서 K 해주는데 VTDT 해주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는 XK 마이너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K 마이너스 X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X0은 0이니까 X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XK 다시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K에서 이 위치 함수는 극대점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극대값이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같은 K 값을 놓고 K에서 1까지 정적분한 것이 1이다 또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은 인테그랄 K에서 1까지 VTDT 하고 써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 마이너스 XK 하고 나타나는데 X1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K 해주는데 XK의 함수값이 몇이라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K이고 여기에서는 K에서 극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제가 K1, K2 하고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의 넓이의 합이 1이다 라는 뜻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은 0에서 K1까지 VTDT 해주고 더하기 K2에서 1까지 VTDT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생략해 보겠습니다. X0은 0이고 X1도 0이니까 여기는 XK1 하고 남고 그리고 마이너스 XK2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극대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극대값.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극대값이고 여기에서 극소값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극대값 빼기 극소값의 차가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니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열린 구간 0, 1 사이에서 함수값이 1보다 큰 그러한 x1이 존재하는가 했습니다. 여기 xt 그래프에 여기 있습니다. 0하고 1 사이에 극대값이 1이어서 1보다 큰 값 없겠습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어서 절대값 1보다 큰 값 없겠습니다. 여기 절대값 해보면 어떻습니까?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가 1보다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가 1이어서 접어서 올라가면 둘 다 1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대 여기도 극대 접어서 올라간 이 점도 극대 둘 다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큰 값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디귿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이상 1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절대값이 모두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xt2가 0이 되게 하는 t2가 0, 1 사이에 존재하는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0, 1 사이에 0이 되게 하는 점 여기 보이십니까? 이 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t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2가 존재하니까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위치, 속도, 위치 변화량, 움직임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2점 5원 5투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원 5투인 합동인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A 5원 5투가 일직선 위에 있고 C 5투 D가 일직선 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 B를 잡아서 세타 1 되게 했고 그 다음에 C 5원 5투가 세타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5원 5투 D가 세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선분 AB 대 선분 5원 D의 길이의 B가 1대 2 루트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 3은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될 때 선분 AB하고 선분 CD의 길이의 B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저자의 과정을 이해하고 빈칸을 채워서 답을 구하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소리를 없애놓고 해설 과정을 이해하면서 빈칸을 채우는 그러한 문제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각 CO2, CO2, 5원 어디가 되겠습니까? CO2, 5원 그러면 이 각이 되겠습니다. 이 각하고 5원, 5,2D는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원, 5,2D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세타 3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힐끗 봤더니 O2가 있어서 이등변 삼각형 C5원 O2에서 정보를 데려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한 밑각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세타 2를 뺀 각과 같겠다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3은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2랑 같구나 하고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세타 3은 우리 시작할 때 세타 1 더하기 세타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 세타 2구나 라는 뜻이어서 양변에 2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세타 2에서 세타 2 빼니까 세타 2 하나 남고 여기는 파이 하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다시 그림으로 왔습니다. 세타 2에 뭘 더하면 파이라고 했습니까? 2세타 1을 더하면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세타 1이구나 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여기가 2세타 1,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1이구나 라는 정보까지 데려오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각 C5원 B의 크기가 세타 1이구나 라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정보도 얻겠습니까? 이제 여기가 세타1, 세타1 하니까 삼각형 O1, O2B, 삼각형 O1, O2B, O1, O2B 이 노란 삼각형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O2, O1D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왜 합동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세타1, 세타2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세타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하고 어떤 각이 같다는 뜻이죠. 이 각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꼭지각이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AB의 길이가 K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O2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를 K라고 하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O1D는 B가 1대 2 루트이니까 여기 2 루트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 루트 2K인데 방금 노란 삼각형하고 이 하얀 삼각형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BO2의 길이도 2 루트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 길이도 2 루트 2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십니까? AB, O1 여기 지름이 돼서 여기 90도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O2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피타 정리를 쓰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니까 AO2의 길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3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O2의 길이 조건 네모 빈칸 가를 찾았습니다. 여기 3K 하고 표현 한번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BO2A의 크기가 2분의 1 세타1이라고 했습니다. BO2A 여기가 중심각이 세타1이니까 여기 2분의 1 세타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2분의 1 세타1인데 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3대 1대 2 루트 2라는 정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2분의 1세타는 몇이 되겠습니까? 3K분의 2 루트 2K 하니까 여기의 값은 제가 좀 이쪽으로 빼서 써보겠습니다. 3분의 2 루트 2구나 라는 걸 찾겠습니다. 3분의 2 루트 2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각형 O2BC에서 삼각형 O2BC 이 연보라색 삼각형에서 뭘 쓰자고 했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O2C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삼각형 어떻습니까? 중심각이 같아서 현의 길이가 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K하고 표현이 되고 이 각은 이 각이랑 같겠습니다.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 각 2분의 1 세타1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이용해서 CO2의 길이를 제가 M이라고 하면 M을 뭘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K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K제곱은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K제곱은 해주면 2 루트 2K 제곱하니까 8K제곱 그리고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2K 곱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M 곱하기 코사인 2분의 1 세타1 여기 구해놨습니다. 3분의 2 루트 2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3분의 2 루트 2 하고 바꿔 써보겠습니다. 곱하기 3분의 2 루트 2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M제곱 해주고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16M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오면 7K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MK 더하기 73, 21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3하고 1이 있고 3하고 7이 있고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따라서 m을 계산을 해주면 3분의 7k 또는 3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기 2루트 2루트 2k 하고 있으니까 이 길이는 2루트 2k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3분의 7k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FK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FK는 가에 있는 식을 쓰겠습니다. 가는 3K 하고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GK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K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7K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GK는 3분의 7K 하고 나타나고 그럼 값 P는 몇이 되겠습니까? 나에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3분의 2 루트 2 하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FP 곱하기 GP를 하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3 곱하기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3분의 2 루트 2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3분의 7 곱하기 또 3분의 2 루트 2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3 약분해주고 9가 남고 그리고 8하고 7이 남겠습니다. 따라서 9분의 8, 7에 56, 9분의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적분하는 사람들은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A하고 C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직각삼각형이 되고 2분의 1 세타1, 2분의 1 세타1, 세타1에 대한 코사인, 사인의 정보를 읽고 코사인 세타1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2배니까 코사인 제곱 2분의 1 세타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1 세타1이 돼서 계산하면 9분의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3k 곱하기 코사인 세타1을 해주면 m의 값이 똑같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풀이도 있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로 구성된 빈칸 채우기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AK의 첫째 항에서 10항까지 합이고 이것도 2분의 1을 앞으로 빼면 일반항이 AK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를 앞으로 빼면 AK 전체적으로 일반항이 AK이니까 N항까지 합을 제가 S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S10 마이너스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앞으로 빼면 S7 이것의 값이 56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 2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10-S7은 1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 식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를 앞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2S10 하고 나타나고 빼기 S8을 했더니 10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변 빼볼 텐데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같아서 지워지고 S8을 앞으로 써보겠습니다. S8 빼기 S7을 해주면 12하고 남겠습니다. 8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주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8만 남아서 A8이 12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18번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함수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도함수가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3x 제곱하고 나타나고 2ax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도함수가 어떻게 원한다고 했습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니까 도함수가 0 이상이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2차 식이 어떻습니까? 0 이상이다 그러면 x축 위에 둥둥 뜨거나 접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판별식을 쓰면 a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a제곱 마이너스 8324a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4로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a는 0 이상 6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3차 함수의 증가, 감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아래 조건 가 나를 만족할 때 1에서 2까지 정적분한 값의 60배를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닫힌 구간 0, 1에서 fx는 x라고 정의되어 있고 어떤 상수 ab에 대해서 구간 0 이상인 범위에서 fx 더하기 1은 xfx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으로 좀 넘겨봤습니다. fx 더하기 1은 x, fx 그리고 더하기 ax 더하기 b 하고 정의되겠습니다. 우리 1에서 2까지 정적분하고 싶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0에서 1까지 표현해주면 1에서 2까지 함수값들이 읽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래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0 이상 x가 1 이하인 범위에서 fx는 x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0 이상 x가 1 이하인 범위에서 조건 나를 이용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x 더하기 1은 x fx인데 0에서 1까지 fx는 제가 여기다 x라고 안 썼습니다. x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x가 0 이상 1 이하인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x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죠? 1 이상 x는 2 이하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에서 1까지 대입한 이 값들이 실제로는 1 이상 2 이하의 함수값들로 읽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실제로 fx, 이 범위에서 fx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해주려면 이 함수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제로 x가 1 이상 2 이하인 범위에서 f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x-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ax 다시 써보겠습니다. x-1 더하기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굳이 그래프 필요 없는데요. 그냥 그려놓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0하고 1, 0하고 1 사이에서는 함수 x라고 했습니다. 1하고 2 사이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x-1의 제곱 그리고 ax-1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먼저 체크하겠습니까? 함수의 연속성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1 대입하면 같아야겠습니다. 왼쪽에서는 1이고 오른쪽은 b하고 남으니까 b는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x-1 더하기 a하고 남겠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좌 미분계수는 1이고 우 미분계수도 1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대입했더니 a도 1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1에서 2까지 정적분할 건데 미지수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에서 2까지 fx, dx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2까지 하고 나타나는데 x-1의 제곱 정리해서 정적분하셔도 좋고 저는 그냥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적분하는데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dx 하고 나타나고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배 하라고 했습니까? 60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 더하기 30 그리고 60 해서 정답은 11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적분하는 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미분해서 비교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지 고민을 했는데요. 20번은 조각조각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정적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N이 아래 조건 가나다를 만족할 때 첫 번째 항 1, 3, 5, 7, 9번째 항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첫째 항의 절대값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항은 2거나 마이너스 2라는 뜻이 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1의 절대값이 2an의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제가 좀 썼습니다. an 더하기 1은 2배 an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배 an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에서 11까지 더했더니 마이너스 14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1, 3, 5, 7, 9 합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일단 양수다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첫째 항이 2거나 마이너스 2인데 일단 다 양수다라고 쓰면 2의 1제곱, 2의 2제곱 해서 10항까지 써보면 2의 10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중에 어떤 항들에 마이너스가 붙는가를 체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첫째 항에서 9번째 항까지 더하면 2의 10제곱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값이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니까 2-1분의 첫째 항이 2가 되고 9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의 10제곱 마이너스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항에서 9번째 항까지 다 더해도 2의 10제곱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더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2의 10제곱은 기본적으로 음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양수고 이것만 음수이면 얼마 차이가 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차이 나는데 마이너스 14 차이가 나게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만약에 음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2가 더해져 있었으니까 2가 더한 흔적을 없애고 마이너스 2로 바꿔야 되니까 얼마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마이너스 4 차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항도 한번 음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4가 더해져 있었으니까 빼기 4에서 차이를 없애고 빼기 4로 바꾸면 얼마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마이너스 8 차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몇 차이 난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몇이 되죠? 다 더하면 14가 돼서 14 차이 나는 구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여기 8 차이가 나서 이것을 음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16 해서 너무 차이가 커지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항도 음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음수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음수여야 차이가 마이너스 14 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항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세 번째 항은 양수니까 2의 세제곱 8 하고 나타나고 다섯 번째 항도 양수니까 32 그리고 일곱 번째 항도 양수가 돼서 곱해주면 128 하고 나타나고 아홉 번째 항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12 이 값을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더해주면 40이고 여기 더해주면 640 하고 나타나고 2를 빼니까 678 정답은 678이 되겠습니다. 21번은 등비수열의 합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방정식 f'x = 0이 닫힌 구간 t 더하기 2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GT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움직이는 구간에서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 나를 GT가 만족할 때 F5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는 잠깐 보류하고 2차 함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f'x 2차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의 개수가 이 움직이는 구간 간격이 몇이 되겠습니까? 간격이 2가 되겠습니다. 간격 2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구간에서 실근의 개수 gt는 어떠한 함수가 되는지 f'x의 간격에 x절편의 간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x절편 간격이 2보다 작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x절편 간격 2가 제가 이것이 간격이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왼쪽에서부터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기가 t가 되고 여기 t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t에서의 개수를 읽어줘야 되는데 이 간격 안에 x절편 없겠습니다. 따라서 t에서 함수값 읽어주면 0하고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0하고 초록색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불연속 막대 그래프 GT의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란 그래프는 F'X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움직이겠습니다. t 플러스 2가 점점 오면 여기 멈추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x절편 하나를 품겠습니다. 그러면 t에서의 함수값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도 111111 하다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구간 안에 x절편이 두 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t에서의 함수값 2하고 찍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움직여도 이 두 개 하다가 여기까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옮겨가면 이제 다시 하나는 벗어나서 한 개 구간 안에 교점이 한 개 있겠습니다. x절편이 한 개 하다가 여기까지 한 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개 하고 그 다음 벗어나면 x절편을 품지 않기 때문에 다시 0개 하고 바뀌겠습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GT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 나를 만족하는가 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0개, 1개, 2개, 1개, 0개 한다고 했는데 이 점의 T좌표를 보시면 우극한도 2개, 좌극한도 2개, 이 구간 안에 있는 점들은 우극한도 2개, 좌극한도 2개, 우극한 더하기 좌극한 하면 4가 돼서 조건 가를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x절편 간격이 2보다 작은 경우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간의 간격이 2보다 큰 그림을 한번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x절편 간격이 이보다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한번 막대 그래프를 구간의 길이를 옮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간의 간격이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000 하다가 이 순간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개 하고 찍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옮겨가면 어떻습니까? 한번 계속 옮겨 보겠습니다. 1개 하다가 여기까지 1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옮겨가면 좀 더 옮겨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0개 하다가 구간의 간격이 2가 되는 순간 다시 1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 1개, 여기서부터 1개 하다가 여기 있는 순간, 요점에 오는 순간까지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여기 좌극한 더하기 우극한 더하기 2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조건 나를 보시면 F1에서의 g의 함수값, F4에서의 g의 함수값이 2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수가 2가 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개수가 2가 되는 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2가 되는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간의 간격이 2보다 작아도 안 되고 2보다 커도 안 되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리겠습니까? 맞습니다. 구간의 간격이 2인 경우를 한번 그려서 같이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줄여놓고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서 확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x절편의 간격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x절편을 품지 않으니까 0000 하다가 여기 오는 순간 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 하다가 여기 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t가 여기 오는 순간 여기도 있고 교점이 2개가 되겠습니다. 2개가 되는 순간을 벗어나면 1개 해서 여기까지 1개 하고 넘어가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극한, 우극한 체크를 해주면 자극한, 우극한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1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둘이 더하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2가 되는 점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이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점으로 함수값이 F0도 F2라고 F4가 이 점으로 와주면 좋겠습니다. F2라고 F4가 같은 함수값을 가져서 이 점으로 와줘서 2하고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어떤 것도 알고 있습니까? 여기 두 칸이어서 대칭축 기준으로 한 칸 한 칸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원래 무슨 함수였습니까? 3차 함수 도함수였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이 점에서 극소를 갖고 이 점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그래프에 맞는 3차 함수도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 점에서 극소점을 갖고 이 점에서 극대점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들이 어떻습니까?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간격들이 또 전부 같겠습니다. 전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의 좌표를 K-1, 여기 K, 그리고 여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그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F1, F4의 함수값이 K구나 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를 또 우리 알고 있습니까? F1하고 F4의 함수값이 같은데 간격이 몇입니까? 간격이 3이 되겠습니다. 2하고 4의 간격이 3이 되는데 이 3차 함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간격이 3이 되는 곳 두 군데 있겠습니다. 여기 3되고 여기 3되고 이렇게 두 군데 있어서 여기가 F1이고 여기가 F4, 여기가 1이고 4,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가는 이미 끝났고 조건 나를 체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 나에 쓰지 않은 조건 하나가 이거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건 나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경우를 1번, 위에 있는 경우를 2번 해서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K-1이 1이고 K 더하기 2가 4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K-1이 몇이라는 뜻이죠. K-1이 1이다 라는 뜻이고 K가 2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K가 여기가 1이 되고 1에서 뚫고 가고 4에서 접하는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 1에서 뚫고 가고 x-1 그리고 4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함수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하고 내려와 보시면 어떻습니까? F1하고 F4는 K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값 더하기 2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체크해주면 좋겠습니까? F0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0 대입하면 4, 4, 16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하니까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GF0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G-6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K가 2인 경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두 칸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의 gx의 함수값은 몇입니까? 맞습니다. 0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여야 되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K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가 1이 되고 fx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1에서 접하고 4에서 뚫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f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2분의 1 그리고 x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1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4에서 뚫고 가고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함수값은 K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더하기 1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건에 맞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F형을 한번 체크해 보면 F형은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하고 나타나서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왔습니다. K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K가 1 하니까 여기가 1 하고 나타나고 두 칸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GF형의 값이 1이 되는지 한번 넣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G-1의 값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1하고 맞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fx를 찾았습니다. 2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5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f5의 값을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4, 4, 16 그리고 곱하기 1 더하기 1 해주겠습니다. 계산하면 8이고 더하기 1 하니까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움직이는 구간에서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고 그래프의 개형도 불연속 막대 그래프인 함수를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도 썼습니다.